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그리고 삼성생명까지 이 3개 기업의 자소서 작성법에 대한 팁을 쭉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기쌤이 이제 짚어주실까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보여드렸는데요. 삼성그룹 대부분이 이제 비슷합니다. 화면 먼저 보시면요. 네. 우선 디스플레이의 SDI, 생명 3개 기업 모두 자기소개서에 취미, 특기,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에세이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다뤘던 이야기하고 동일해집니다. 다만 이제 다른 것은 에세이 4번인데요. 디스플레이만 있고 SDI하고 삼성생명에는 없는 에세이가 4번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에세이에서 3개 항목이 지금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기업별로 자소서를 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취미 특기, 존경 인물, 그 다음에 존경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럼 이것까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되느냐라고 좀 많이 질문하시는데 네.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소개서 그런 에세이적인 능력을 평가한다라기보단 면접용으로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세이는 문항에 따라 각 기업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 첫 번째 문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 특이한 게 취미랑 특기를 적는 건데 40자예요. 네. 그럼 이게 몇 문장 정도죠? 40자면 보통 한 사람이 60자에서 70자 정도가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0자면 40자? 40자. 그렇죠. 60자가 한 문장이라면 네, 네. 40자면 몇 문장이에요? 그거는 반 문장인가요? 0.5문장인가요? 임팩트 있게 줄여서 쓰지 않으면 아. 작성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로 끝맺는 게 아니라 단어에 이렇게 뭐 특기는 뭐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건가요? 네, 방점이 이제 그렇게 좀 찍혀야 됩니다. 이 작성 형식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직무와 관련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루틴한 말씀 좀 생략하고 드릴게요. 수식어구, 그 다음에 김한기,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식어구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경제 쪽에 내가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제신문을 통해서 시장 분석 및 이해 강한 김한기. 요거 몇 자 안 되거든요. 뭐 스포츠 쪽에 관심이 많다. 스포츠 경기를 통한 팀워크, 긍정 메이커 김한기. 뭐 나는 통계 분석이나 이런 게 좀 강점이 있다. 설문지 분석 전문가 김한기 등등 이렇게 임팩트 있게 넣어주면 김한기라는 사람을 딱 떠올릴 때 아,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구나라는 게 그 앞에 수식어구에서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자기의 취미와 특기 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식어구를 집어넣어서 채담자께서 평가하는 사람이 내 이름 3자만 딱 듣더라도 그 이미지가 취미와 특기로 그냥 딱 떠오를 수 있도록 당연히 2가지식이 될 테고 당연히 단문식이 될 겁니다. 이어서 이제 존경하는 인물과 이유인데 이것도 10자, 40자 굉장히 짧아요. 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것도 짧기 때문에 네. 앞서서 우리 김한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들을 또 준용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다른 면으로 좀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이 면접관분들도 좀 아는 사람을 좀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접용으로 쓰인다? 아니면 굳이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좀 부여해서 평가자분들이 이걸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의 생각과 평가자의 생각이 좀 일치하는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도 좀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왜 적냐? 노력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적을 거예요. 근데 요즘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그러한 가치,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 사회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짧게 답하라고 하면서 굳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순간 번뜩인 생각이 있어서 대본 무시하고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세바시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출연한 게스트를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이나연 씨를 소개합니다. 이랬어요. 네. 통을 흔들어내요. 이나연 씨를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여배우인가? 굉장히 유명한가? 찾아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는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나연? 이 영화배우 여배우 아닌데? 이러는 진출한 지 얼마 안 네. 되는데 새내기인데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초두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존경하는 인물을 하라고 그럴 때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을 하나를 딱 예를 들자면 뭐 간디를 예를 들까요? 제가 네. 간디처럼 생겼나요? 간디. 뭐 간디를 존경하는 김한기입니다라고 한다면 왠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따라서 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관과 비슷한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미지가 초도 효과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소개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대략적인 감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 네.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잖아요. 네. 이것과 꼭 연결이 되지 않아도 되나요? 방향성만 같으면 돼요. 어. 인재상이라고 해서 단어가 나열되는데 그 단어들을 나열을 하고서 그대로 적게 되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재미없어요. 마치 우리 회사에 맞춰서 그냥 작성한 것 같은. 오히려 그런 끼워 맞춘 듯한 느낌. 네네. 근데 또 그래서 좋지 않다. 너무 이렇게 밖으로 딱 튕겨져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방향성. 방향성이 중요하다. 네. 근데 사실 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이 기업과 내가 굉장히 잘 맞다라는 맞아요, 걸 맞아요.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어필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항목을 작성하기는 조금 적을 것 같고요, 분량이. 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거 작성할 때 너무 좀 보편 타당한 인물이 좀 여러분 그렇다, 뭐 유재석이나 김연아나 너무 그렇다고 한다면 네. 요즘에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지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 본부장이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많이 네. 쓸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존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존경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그분을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자와의 어떤 접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야에서 그 직무에서 그 산업에서 기능장이라든지 유명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 궁금한 게 네. 사실 요즘 조금 유명하신 분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네. 대단하신 분들이면 네. 그러면 많이 겹치게 될 텐데 네. 그건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정의경 본부장을 썼다고 마이너스는 안 네. 주겠죠. 그런데 보통 존경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전부터 존경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좀 따라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텐데 너무 좀 급조해서 만든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빨리 자기소개서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에세이 1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 이 삼성 디스플레이 SDI 생명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라는 문항인데요. 모두 이제 700자입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한기쌤? 일단 정답 개수가 정해져 있죠. 문항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문항 SDI 삼성 디스플레이 생명 지원한 이유 물어봅니다. 이유. 네. 첫 번째 지원한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어? 이 직무에 왜 지원했어? 두 가지 대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결해서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포부라고 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글로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꿈이 뭔지 그 사람 머릿속에 부풀어 있는 구름, 클라우드는 구름. 도대체 무엇인지 요거를 알 수 있도록 서술해 주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플렉서블 패널과 카우브드 패널 최초로 출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두 번째는 뭐 플렉서블 패널 매출 규모하고 출하량이 2016년 대비해서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뭐 이런 거. CSR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참여 의사 있다. 홈페이지에 홍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수립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만 그 기사를 그대로 적지 말아주세요. 본인 것으로 희석을 한번 시켜주시는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알아봤고 그러면 삼성 SDI나 삼성 생명 지원자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지원 동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되게 어려워하면서 네. 사실 뭐 쓰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약간 이런데 삼성에서의 지원 동기와 다른 기업에서의 지원 동기를 쓰는 건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먼저 삼성을 좀 말씀드리면 삼성은 지원 동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좀 뭐 감히 말씀드리는 걸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회사의 내용들을 좀 소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지원한 직무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그 다음 단락에 작성해 주셔서 마지막 포부에
내가 지원한 직무로서 당신네 회사를 발전시키겠다의 구조로 가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잘 쓴 지원 동기라 하면 어떤 게 잘 쓴 지원 동기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삼성생명이 되게 좋은 회사니까, 삼성 SDI가 되게 좋은 회사니까 니네 회사 좋아, 찬양해. 이건 삼성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삼성 SDI가 되게 사업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왜 니네 회사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까? 니네 회사가 지금 유럽 쪽의 자동차랑 어떤 메이커랑 계약을 맺어서 생산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나는 그거에 내 직무로서 한번 도움 주고 싶어. 즉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니네 회사가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보다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뭐가 부족하네. 내가 들어가서 이런 방안으로서 한번 해결해 줄게.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신 수압 분석의 SW 있죠.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 강점 쪽에 집중을 해서 써요. 그래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잘 쓰고 싶으면 이 약점 쪽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보완해 줄게요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노력 만약 꼭 하신다면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지만 다른 기업들 자기소개서 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생명 쪽으로 하나 올까요? 생명 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생명보험 쪽은 힘들대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영업관리나 상품관리나 디지털 쪽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쪽 같은 경우에는 채널 3가지를 만드는 게 좋대요. 어떻게 하면 접촉하는 채널을 늘릴 것인가,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인가,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상품을 잘 개발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게 평가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진 않습니다. 저도 말만 쉽게 드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나 지원 동기 항목이 되게 긴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데는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영 쌤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왜 삼성의 지원 동기가 좀 다른지 알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동기가 아니라 약간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들어가야 하는 이 항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문항은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괄호에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1,500자입니다. 무려 1,500자인데 근데 앞서서 이 존경 인물 10자 쓰라고 했잖아요. 네. 이 인물이랑 그럼 좀 무조건 다르게 써야 되나요? 아니요. 같은 맥락으로 다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짧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 존경하는지 그 이유까지만 딱 들은 거고요. 네. 그 스토리가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도록 글자 수 1,500자로 해서 많이 할애를 해준 거예요. 네. 회사 홈페이지 가게 되면 인재상이나 비전 뭐 이런 거 맞추겠다고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시는데 그거 왜 표시한 것 같아요? 회사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멋있는 회사야, 이런 꿈을 갖고 있어, 이런 거 홍보하느라고.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랑 생각 같은 사람 손, 거수, 그리고서 들어와 라고 하는 그런 청사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쪽에 같은 가치관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요. 있다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있다면 그거와 연결되는 존경하는 인물을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그 이유를 서술해 나가시는 겁니다. 인재상 한번 볼까요? 한번 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창의적 인재, 글로벌 인재, 도전적, 전문 인재 이런 걸 언급하고 있고 SDI는 최고 고객 혁신, 삼성생명은 전문성과 창의성 바탕으로 미래 창조하는 글로벌 금융인. 이거 참 멋있는 말이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액면 그대로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이 단어 사용하시면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한테 느낌 오셨나요? 느낌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방법 말씀드리자면 옮겨 적었다는 느낌 받지 않도록 희석하고 믹스해라, 메이크업을 해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정성적인 단어들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수치, 기업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정량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굉장히 원합니다. 방법 말씀드립니다. 창의적인 인재라는 것을 표시하시고 싶으면 그 단어 그냥 쓰지 마시고 이런 단어로 대체해 주세요. 에세이에다가 인식 전환이라든지 독창, 뭐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단어를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인재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 도전적 인재, 개척이다, 모험이다, 과감하게 시도한다, 난 위험도 감수한다.
국제적인 뭐 변화 선도한다 이런 얘기들 들어오면 도전 글로벌이다라고 한다면 열린 사고가 있다, 나 국제적으로 소양이 있다, 해외 여행 많이 갔다, 외국어 구사력이 있다 이런 단어를 대입시켜서 주시면 말씀드렸던 인재상이 그대로 녹아지고 떠오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방법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단어를 대입하면 인재상을 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짚어주셨고요. 이 밖에 또 강조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성의 성장 과정은 전 성장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 과정이라 하면 가치관,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꼭 담아내야 될 사항이 1번의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꼭 나와야 되는 게 직무 역량이거든요. 네. 근데 봅시다 여러분. 삼성 디스플레이는 4번이 있죠. 4번이 뭐냐면 너 이거 직무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네 전공 능력에서 뽑아서 얘기해라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 SDI는 없습니다. 어딘가에 직무 역량 얘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디에 넣어줍니까? 바로 2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항목을 봤을 때 직무 역량을 넣어주라는 기업이 없다라고 한다, 계열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2번에다가 직무 역량을 넣어주시고요. 직무 역량 넣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 4번처럼 보십시오. 너의 전공 능력이 적합한 사유 하나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어떤 걸 써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경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의 성장 과정은 성장 과정이 아닌 직무 역량이니까 본인이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 했던 지식과 경험을 써라. 그렇다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분들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4번에 썼는데 그럼 여기에다가는 경험 하나를 써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났는지에 대한 가치관. 그럼 또 직무 역량 중에 하나 남는 게 뭐죠? 바로 태도죠. 여러분들이 꼼꼼함이라든지 소통을 잘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배치해 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번 문항까지 알아봤고 이제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은 사회 이슈에 관한 문항인데요. 사회 이슈를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모두 천자를 써야 하는 문항입니다. 사회 이슈를 선택하라고는 했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이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찾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사회 이슈를 써야 하냐 아니면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써야 하냐 약간 선택의 갈림길일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 하죠? 많은 분들 그거 고민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래서 사회 이슈 그러면 그때부터 초록창에다 이제 딱 칩니다. 회사 이름 치고 뉴스 기사 뭐 나왔는지 검색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틀린 방법 아니에요. 네. 왜? 회사하고 연결시켜야 되니까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평소에는 왜 그거 검색 안 해보셨어요? 왜 이거 쓸 때 그때 검색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진짜로 내가 관심 있는 사회 이슈를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에세이 내용이 자신감이 틀려져요. 충실도도 틀려지고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거기에서 느낌 아닌 느낌적으로 빡 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 분야에 이 이슈에 왜 관심이 있는지를 덧붙여서 설명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매칭시키느냐 이게 이제 좀 힘들어서 그러시는 건데 예를 들자면 SDI, 뭐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들 볼 때 나는 에코의 환경 쪽에 좀 관심이 있어. 또 어린이들 교육하는 데 관심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딱 찾아서 집어넣으면 연결 잘 안 되죠. 네. 그런데 연결 다 돼요. 어. 삼성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TV 큰 패널 박스 들어오면 뭐 박스 그 두꺼운 거 있죠. 네. 그러니까 TV만 싹 하고 박스는 가져가 주세요라고 많이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에코 쪽으로다가 해서 그 박스에 바코드 있잖아요. 그 바코드 스캔하게 되면 애완동물 집 짓는 법. 그 박스를 활용해서. 아 진짜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바코드 딱 찍어놓고 집에서 재활용해서 재생산하고 무슨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 두고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관심 있다고 해서 그쪽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만 단순하게 검색하실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사회 이슈를 찾아내서 쓰고요. 자신 있게 쓰시고 그것과 회사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자신 있게 이 이슈만큼은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기업과 연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해요. 좀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디스플레이 쪽부터 한번 볼까요? 네. 디스플레이 기사가 요즘에 최근 나온 게 이제 삼성이 LCD를 포기하고
QD, 뭐 QNED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사회 이슈일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쓸 수 있는 구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삼성의 사업 전환 내용이 나는 어떻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럼 삼성이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에 나의 의견은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3번이라고 하는 항목은 역시 좀 면접용이라고 보고요. 평가자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논리적 구조를 형성해서 글을 끌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네, 보고서 작성이라는 건 뭐예요? 다양한 데이터들을 내가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쪽에 있어서의 산업과 기업의 주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삼성 SDI를 위한 지원 팁을 좀 받아볼까요? 한기쌤? 키워드 먼저 좀 드릴까요? 네. 쭉 조사하고 분석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따른 소형 전지 양산, 뭐 제조 기술력, 중형 전지, 뭐 ESS 대형 전지,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2차 전지, 여러 가지 ESS 고속 성장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이슈 문항과 연결시켜서 작성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슈기는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키워드를 한번 다시 모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딱 들으시면 어떠세요? 신선하고 아주 새롭나요? 상큼하나요? 아니면 루틴하나요? 루틴하죠. 루틴하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제시해 드릴게요. 이 단어는 어떠세요? 들어는 봤는데 상큼하거나 뭐 굉장히 루틴하고 지루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사실은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같은 걸 언급을 해주고 이게 기업에 어떠한 변화를 줬는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게 해줬는지에 대한 그런 어필을 하시게 된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뭐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사실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전문가들 관련자들 아니면 전혀 모르는 얘기였는데 삼성에서 2016년 1월 달에 그 중앙일보죠. 중앙일보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단어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에서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키워드들은 직무 역량과 연결시키시고 해서 요 지원자, 지원 동기라든지 그다음에 왜 요 사회 이슈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 팁도 들어보셨고요. 삼성생명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팁 전해주시죠. 삼성생명을 제가 만약에 쓴다면 네. 세 가지 직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지금 보험업이 되게 좀 위기죠.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까지 해서 사실 보험업이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두 분께서도 뉴스에서 많이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어떤 아이디어가 좋겠다라고 만약에 영업관리 쪽이라고 한다면 이런 때일수록 고객들을 더욱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영업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전략을 좀 전 얘기할 것 같고요. 계리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품을 좀 만들어야 될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들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환경하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디지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테크핀 업체들이 이제 보험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험을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그래서 삼성생명 쪽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에 따라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보험업은 위기다. 하지만 중반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로 인해서 타개할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 결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문항입니다. 네 번째 문항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만 있는 문항이죠. 네 번째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전공 능력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천자의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성을 좀 해야 될까요? 한기쌤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요거 전공 능력하고 직무를 연결시키는 질문입니다. 이미
제가 시즌 1에서부터 그다음에 시즌 2에 들어와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회사에서 오픈하고 있는 SNS를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현재 근무 중이신 분의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에 입사하셨고요. OLED 재료 소자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물리학 전공했고요. OLED 재료 특성 파악, 평가하고 개발하고 비교하고 개선하고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요한 능력이 분석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NC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사 담당자들도 관심을 많이 드리는 K와 S, 날리지 부분과 스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이분이 이제 갖추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부분, 액티비티라는 건데 대학 생활할 때 이런 걸 했답니다. 입사하기 전에 학부 시절에 광학 실험실에서 3개월간 연구 참여해서 메타물질 연구하던 중에 이제 스트럭처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다양하게 논문들을 읽어보고 습득하고 동기들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협업하고 이런 경험들이 직무 수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재학 중에 학부 시절에 이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냥 수업만 듣고 집에 오고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논문도 봤을 것이고 연구하는 데 참여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프로젝트도 하고 실험들도 하셨을 거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작성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논문 찾아보기 시작하세요. 수십 년간 공들여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집약적으로 작성해 놓은 게 논문이거든요. 직무 능력 향상하고 전문 지식 높이는데 굉장히 강력한 소스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 작성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내 직무 전공 능력이라든지 지식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것을 에세이에다 자연스럽게 깔아서 녹여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영생도 조언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항목은 되게 좀 재미가 없는 항목이에요. 아. 그죠? 전공 능력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그냥 뭐 했습니다라고 쓰는데 제가 두 분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제 제가 1대1 그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PT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토론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저는 어저께 상황에 맞는 스피치 이 전략을 한번 구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 1대1 인터뷰를 했고요. 두 번째 PT를 했고요. 세 번째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게 조금 더 와닿으세요? 두 번째. 둘 다 안 와닿으세요? 뭐냐면 이게 이제 기술이죠. 구조화의 기술이라고 해서 많이 좀 아실 텐데 그냥 내가 단순히 하나하나 쓰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때에는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나 지식들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 카테고리화 시킬 것인가 먼저 주제를 정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신다면 평가자가 보시기에 조금은 더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